2024년 달서구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16일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달성군 202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카데미가 지난 18일 달성군청 국민소통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성서종합복지관 꿈틀꿈틀 메이커스 성장공유회가 지난 18일 푸른방송 아트홀에서 개최됐습니다. 감삼동 새마을 부녀회는 17일 감삼동 수림원에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열고 지역 어르신과 소외계층의 온정을 나눴습니다. 송년여고 학생들이 학교축제 수익금을 17일 송년이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사랑의 밥차 2024 사랑나눔 활동평가대회 가치 있는 울림 콘서트가 지난 13일 대구교육연수원 민들레홀에서 개최됐습니다. 달서구의회 손봉구 의원과 달성군의회 신다로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금난새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가족음악회가 12월 24일 오후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펼쳐집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12월 24일 오후 7시 30분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12월 19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2024년) 달서구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16일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새마을 운동을 결산하고 지역을 위해 봉사해온 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2025년 힘찬 도약을 다짐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태훈 구청장과 서민우 달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식 구의원들과 160여 명의 새마을 회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행사는 각 지역별 회장들의 입장을 시작으로 2024년 활동 및 선거에 대한 동영상 시청, 새마을 유공자 표창 및 동별 종합평가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내빈들의 축사와 격려사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신덕수 새마을 회장은 올 한 해 동안 함께해준 새마을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2025년에는 조직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새마을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서구 새마을회는 도시락 및 삼계탕 나눔, 탄소중립 실천 사업, 김장김치 담그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뉴 새마을 운동 등 일상 속에서 새마을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달성군 202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카데미가 지난 18일 달성군청 국민소통관에서 개최됐습니다. 행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에 대한 성과공유 및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달성군회의 의장, 김홍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및 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활동 영상 시청, 유공자 표창, 특화사업 경진대회, 시상 및 발표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1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으며 실무분과 및 읍면협의체 특화사업 경진대회에서는 최우수상 2팀, 우수상 2팀, 장려상 12팀이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2팀은 실무분과의 자살예방분과와 다사업입니다. 자살예방분과의 경우 선진지견학, 세계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 연합 캠페인, 행복한 달성푸드마켓 물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다사업의 경우 다사랑 즐거운 사랑방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김홍수 민간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달성군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주신 위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새해에도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발전하는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지역사회를 위해 애써주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특화 사업이 추진되어 맞춤형 복지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성서종합복지관, 꿈틀꿈틀 메이커스 성장공유회가 지난 18일 푸른방송 아트홀에서 개최됐습니다. 꿈틀꿈틀 메이커스는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대구 죽전초등학교, 본영지역아동센터, 희락지역아동센터, 한결지역아동센터가 협력하여 이주 배경민 교육소의 아동들이 함께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삼성꿈 장학재단의 지역과제 해결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운영됐습니다. 참여 아동들은 문화 다양성을 주제로 한 레고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라디오 드라마, 샌드아트 공연 콘텐츠, 가상현실 동극,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이번 성장공유회 및 지역주민 초청 콘텐츠 상영회에서는 참여 아동 시상과 성장 소감 나눔이 진행됐으며 보이는 라디오, 해피, 레고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흑설공주, 가상현실 동극 콘텐츠, 다른 일곱, 같은 일곱, 샌드아트 콘텐츠, 맛있는 숲의 레몬 등을 상영했습니다. 특히 제작자와 직접 소통하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은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꿈틀꿈틀 메이커스는 지역의 교육소외 이주 배경 아동들이 소외받지 않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아동들이 직접 다양성을 주제로 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해 왔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긴 여정이었는데요. 함께 해주신 모든 관계자분들, 교감사님들, 그리고 공동사업 수행기관 관계자분들, 지역주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꿈틀꿈틀 메이커스 아동 모두에게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달서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은 언제나 아이들의 꿈틀거리는 꿈의 기틀을 만들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참여 아동들의 성장을 축하하기 위한 꿈나무 선생님의 벌룬쇼와 양철인간의 마임 퍼포먼스 공연이 펼쳐져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김병우 달서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다름을 다채로움으로 빛내며 자기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그 여정을 응원한 시간이었다며 아이들이 타인과 공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늘 든든히 곁에서 함께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감삼동 새마을 부녀회는 17일 감삼동 수리문에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열고 지역 어르신과 소외계층의 온정을 나눴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희진 새마을 달서구협의 회장, 강춘희 부녀회장, 박용구 감삼동 협의 회장, 이정미 감삼동 부녀회장, 한미주 감삼동장을 포함해 15명의 회원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배추 절이기부터 양념 버무리기까지 정성으로 60상자의 김장을 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삼동 부녀회 회장 이정미입니다. 오늘 저희 감삼동 새마을 부녀회가 저소득 어르신 김장 봉사를 하는데 우리 회원분들 한 분 한 분 여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수고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회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 김장으로 인하여 어르신들의 마음이 따뜻한 겨울이 되고 행복한 마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겨울이 따뜻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회원들이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는 감삼동 병로당과 지역 소외계층에 전달되어 추운 겨울을 앞둔 이웃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됐습니다. 송년여고 학생들이 학교축제 수익금을 17일 송년이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이번 기부는 학생들이 축제에서 부스 쿠폰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 215만 1,000원을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액을 기부했습니다. 저희가 원활한 축제 부스 운영을 하고자 고안해낸 방식이 바로 쿠폰 판매 방식인데요. 이를 통해서 학생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 겸 기부금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기부금을 사회 취약계층이나 소아암 환자 병동에 기부를 하고 싶습니다. 한창 공부하고 놀기 바쁜 우리 학생들이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러한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성장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 밝아질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취약계층의 겨울나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고려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년여고 학생들의 이번 기부는 나눔과 배려를 통해 지역사회의 희망을 전하며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큰 의미를 더했습니다. 사랑의 밥차 2024 사랑나눔 활동평가대회 가치 있는 울림 콘서트가 지난 13일 대구교육연수원 민들레홀에서 개최됐습니다. 사랑의 밥차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매주 2,400여 명의 취약계층에게 급식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영양가 있고 건강한 식단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헌신한 봉사자에게 대한 감사를 전달하고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이태훈 구청장을 비롯한 시 구의원과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이 진행됐으며 시장 표창, 시의장 표창, 국회의원 표창, 구청장 표창, 구의장 표창 등 총 39명에게 수여됐습니다. 밝아오는 새 을사년입니다. 우리 밥차는 열심히 달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손을 잡고 우리 밥차 많이 사랑해 주시고 봉사 많이 오는 게 최고입니다. 봉사자 없으면 내 밥 못합니다. 그러기에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 밥차 씩씩하게 타의 모범이 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양질의 어르신들 영양도 공급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내년에도 많이 오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매일매일 좋은 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2부 행사로는 고고장구, 한국무용가 초대 가수의 축하 공연이 펼쳐져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사랑의 밥차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정기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월 30일 기준 88회, 급식 이용 인원은 91,730명, 누적 참여 자원봉사자 수는 4,150여 명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급식 지원 서비스를 꾸준히 이어가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당동 두루 1, 2, 3동 감산동 출신 손봉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싱크홀의 위험성을 알리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우리 달서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싱크홀은 집안이 내려앉아 지면에 커다란 구멍이나 웅덩이가 생기는 현상으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지자체의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싱크홀은 대규모 건축, 노후 상하수관, 부실공사, 지하시설 노후, 자연적인 요인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며 또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외 사례의 경우 지난 8월 말레이시아에서 길을 걷던 여성이 갑자기 땅속으로 사라졌고 중국에서는 거리가 통째로 없어지거나 인도가 꺼져 남자 4명이 그대로 바닥으로 빨려 들어가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경기도 구리시, 서울 연희동, 올 9월에는 부산과 인천, 대구, 동구 등 각 지역별로 크고 작은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 5년간 총 805건, 35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우리 지역에서도 싱크홀 조짐이 있어 소가무소에 알리고 본의원 또 계속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치는 죽전역 인근 전자랜드 지하 주차장 입구와 대우 월드마크 상가부지 일부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어둡고 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또 한 곳은 시민들이 다니는 인도와 접해 있어 늘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의 원인은 3가지 정도로 추측해 봅니다. 하나는
건물 기초작업 중에서의 하자, 최근 진행된 죽전역 출입구 확장공사 굴착 과정의 영향, 또 한 가지는 장마철 고래천과 대명철의 역류 현상 때문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해봅니다. 이 또한 본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과 추측일 뿐이지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해서 책임 소재도 찾을 길 없고 위치도 사유지여서 해당 부서 역시 뚜렷한 대책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사실은 지금 상황이 악화되어 만약 건물이 붕괴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달서구민이 본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본 의원은 오늘 집행부에 그 대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멍이 작아 고층 빌딩이 유지되고 있으나 이곳은 지하철이 매일 지나다니기 때문에 그 진동으로 인해 싱크홀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은 불버릇 뻔한 일이며 사고 위험성은 계속 커질 것입니다. 세계적인 사례처럼 이곳에 싱크홀로 인해 건물이 붕괴돼 바로 옆 매일 수백 명의 유동 인구가 지나다니는 인도를 덮쳐 소중한 달서구민의 생명을 앗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존중함을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원은 집행부의 요구가 아닌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달서구는 달서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안정된 생활을 위해 대구시 협조, 건물 소유주 설득 등 모든 행정적인 수단을 강구할 것을 요청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구 차원의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7만 달성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 의회 신다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각 지역에서는 주민화합과 지역 홍보를 위해 축제 기획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에서도 참꽃문화제, 백대피아노, 군민체육대회 등 풍성한 문화체험 활동과 다채로운 축제가 연중 개최되고 있습니다. 축제는 주민화합과 지역 홍보의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강가하고 있는 환경 문제, 특히 쓰레기 배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행사에 관객으로 참여하면서 목격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축제 현장에서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를 보며 정리정돈이 잘 되어 깔끔한 축제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경각심이 생겼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성대해지는 축제에서 우리는 최소한의 쓰레기로 더 쾌적하고 화려하며 미래 세대에게 미안하지 않은 친환경 축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최근 다수의 지자체에서 쓰레기 없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몇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군에 맞는 해결 방안을 준비하여 쓰레기 없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첫 번째 사례로 축제 맞춤형 분리 배출장 설치입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이용객 대비 쓰레기통이 부족해 분리 배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수도권의 한 폐기물 업체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흔히 발생하는 페트병, 플라스틱 컵, 유리병, 캔, 폐종이 등을 종류별로 버릴 수 있는 엇박스 스테이션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대학축제, 지역축제에서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축제 재활용품 자원순환에 기여했습니다. 엇박스 스테이션을 통해 수거한 폐기물의 약 37%를 자원순환해 온실가스 약 5톤의 CO2 배출량 감축에 기여했습니다. 엇박스 스테이션 설치 이후 폐기물을 종류별로 버릴 수 있게 되어 간편해졌고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들은 재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져 낮은 소각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엇박스 스테이션을 종류별 배출량을 파악해 데이터를 제공하여 축제 주최 측이 폐기물 감량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다회용기 사용의 장려입니다. 인천의 경우 대규모 음악축제에서 배달 플랫폼과 다회용기 업체가 힘을 합쳐 푸드점 매장에 다회용기를 제공하여 3일간 15만 명이 참여한 축제에서는 총 27만 5,370개의 다회용기가 사용되어 일회용품 생활 폐기물 약 3톤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에 따라 일회용품 플라스틱 사용이 줄어들고 지역의 친환경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세 번째 방안은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방문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안성의 한 전통축제에서는 개인컵을 지참하면 음료 판매가를 할인하였고, 여의도 생태축제에서는 포장용기 사용 시 할인을 제공하여 방문객들이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러한 할인 혜택은 방문객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도 기여하였습니다. 앞선 사례의 엇박스 스테이션 다회용기와 관련하여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축제를 즐기러 온 사람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대형 축제 및 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다회용기 사용이 국민의 생활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군수님과 해당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도입하고 모든 참여자가 환경을 생각하는 축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달성군의 축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난새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가족음악회가 12월 24일 오후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8공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세계적인 지휘자 금난새와 함께하는 특별한 크리스마스의 밤으로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다채로운 클래식 선율이 가득합니다. 테너 최호업, 첼로 최태웅, 기타 지익환, 색소폰 김태연 등 뛰어난 연주자들이 함께하며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서곡, 차이콥스키의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베토벤의 교향곡 제7번 등 클래식 명곡을 선보입니다. 또한 크리스마스를 맞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로 공연을 마무리하며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더해드립니다. 금난새 마에스트로의 지휘 아래 감동적인 음악 여행이 펼쳐지며 여러분께 따뜻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할 것입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12월 24일 오후 7시 30분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대구 콘서트하우스의 특별한 연주회로 지휘자 박인욱과 바이올린 윤동환, 첼로 이호찬, 트럼펫 성재창의 환상적인 연주가 펼쳐집니다. 또한 대구 콘서트하우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함께 다채로운 레퍼토리가 선보입니다. 프로그램은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비발디의 사계중 겨울, 차이콥스키의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안단테 칸타빌레 등 아름다운 클래식 명곡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르로이 앤더슨의 썰매타기, 고장난 시계 등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더해줄 곡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크리스마스의 분위기 속에서 특별한 음악 여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2월 19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성서일 공영주차장을 개장한 소식입니다.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0일 성서산업단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성서체육공원 옆에 위치한 성서일 공영주차장을 개장했습니다. 성서일 공영주차장은 총 429면 규모로 주차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365일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되며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주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차요금은 상급지 산업단지 요금을 적용해 10분당 100원으로 책정됐으며 1일 최대 2,000원, 월 정기권은 2만원으로 설정됐습니다. 공단은 긴급 상황 발생 시 관제센터에서 즉시 대응하고 현장 투입 가능한 순찰조를 운영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공단은 이번 주차장 개장으로 성서산업단지 내 지속적으로 제기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차난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와 경북을 하나로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식을 갖고 운영을 시작한 소식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13일 서대구역 광장에서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식을 갖고 지난 14일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대구권 광역철도는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로서 개통에 따라 대구 경북 350만 시도민들도 수도권처럼 광역전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지난 14일 오전 5시 25분 동대구역에서 구미로 가는 첫 열차가 운행되며 정차하는 7대 역 중 동대구역과 대구역은 도시철도 1호선과 환승이 가능합니다. 대경선은 철도 운영 전문기관인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관리를 맡으며 전기 전동 열차로 구미, 칠곡, 대구, 경산 전 구간을 1시간 이내로 하루에 최대 왕복 100회 정도 운행합니다. 기본 요금은 대중교통요금 수준인 1,500원으로 정하고 어르신,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요금 감면과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와 환승체계를 구축하여 운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경선 개통으로 대구와 경산, 칠곡, 구미 등 대구권 주민들은 원하는 시간대에 편리하고 빠르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고 대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광역생활권이 형성돼 대구 경북의 상생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시설 개선 공사를 완료한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최근 현풍읍 대리터널 인근 등 교통사고가 잦은 세 곳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하고 혼란을 방지하며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공사는 교통사고 발생으로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세 곳에서 실시됐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다사읍 북주곡 엠코타운 더솔레 뉴 아파트 인근, 가창면 다사랑 요양원 인근, 현풍읍 대리터널 인근으로 대상지별 각기 다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공사비로 총 1억 8천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첫 번째 대상지인 북주곡 엠코타운 더솔레 뉴 아파트 인근은 노면 표시가 부족해 사고 위험이 높았던 곳으로 군은 약 50m 구간의 운전자의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한 노면 표시와 무단 횡단 방지를 위한 차선 분리대를 설치했습니다. 이어서 가창면 다사랑 요양원 인근에는 노인보호구역의 정확한 시종점 판단을 위해 설치된 표지판에 맞춰 노면의 시종점을 정비했습니다. 마지막 대상지인 현풍읍 대리터널 인근에는 북가산단북로에서 북가산단북로 60길로 좌회전하는 좌회전 차로를 150m 정도 연장하여 좌회전 차량이 많아 방해받았던 직진 차량의 흐름을 개선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 무단횡단 방지와 차량 진출입 차단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방호울타리 설치한 소식입니다. 달성군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9일 강림초등학교 및 대실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단 횡단을 방지하고 인도로의 차량 진출입을 차단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총 7,7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대상지는 오포 강림초등학교와 다사읍 대실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강림초에는 354m 정도, 대실초에는 132m 정도의 방호 울타리가 설치됐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용산중학교는 연말을 맞이하여 지난 16일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지난 1년간 학교협동 조합시범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라면 30박스를 용산 1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습니다. 용산중은 2024학년 학교협동 조합시범 운영을 통한 학생 역량 강화에 힘쓰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학생 18명으로 조직된 자율동아리 쿠피스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직접 디자인한 용산중 로고를 활용하여 티셔츠, 텀블러, 엽서 등 다양한 굿즈를 제작 및 판매하는 팝업 스토어를 운영했습니다. 팝업 스토어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 중 80만원 상당을 사랑의 라면으로 기부하며 학생들의 사회적 공동체 역량을 함양하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의 정을 실천했습니다. 교내 팝업 스토어 운영 및 기부 활동에 참가한 학생들은 열심히 활동해서 얻은 판매 수익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다. 직접 디자인한 로고가 새겨진 굿즈를 판매하면서 용산중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더욱 커졌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화정 교장은 교내 자율동아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며 시장경제의 원리를 이해하고 기부활동에 참여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역량을 기를 수 있었다며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이 담긴 학교 협동조합 수익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초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소식입니다. 대구 달성초등학교는 교육부, 17개 시 도교육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관한 2024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단위학교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 사례 공모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또는 학교문화 책임 규약을 실천한 사례 등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으로 교육공동체의 주도적 활동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달성초는 학교폭력 예방 역량을 삶과 연결하기를 주제로 학년별 학생 맞춤 어울림 역량을 선정하여 링크 위드 어울림 프로그램을 설계 운영했습니다. 특히 학교 내외 다양한 자원을 연결해 학생들이 어울림 프로그램을 삶과 연결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울림 프로그램에 참여한 달성초 4학년 학생은 어울림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문제가 생기면 먼저 내 마음부터 살피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6학년 학부모는 학교에 전학생이 많아져 교우 관계 등이 걱정이었는데 어울림 프로그램이 친구 사이에 좋은 관계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되어 감사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12월 19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14일 미혼 남녀 20명을 대상으로 아로마 테라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아로마 향기 가득 아로하 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5일 열린 고고 미팅에 이어 크리스마스 연인 만들기를 위한 미혼 남녀 만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아로마 향을 맡으며 힐링하는 시간을 갖고 1대1 로테이션 대화와 팀별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4커플이 탄생했으며 달서구는 결혼과 가족을 통한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12일 구청 2층 대강당에서 평생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평생학습 동아리 회원,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위원 등 160여 명이 참여했으며 평생학습 유공표창 수여식과 서울디지털대학교 최우봉 교수의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내년 평생학습도시 20주년을 맞아 평생학습관 개관과 국제교육도시 연합, 아태 네트워크 지역회의를 개최하는 등 과거의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평생학습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방과후 아카데미 마카모디가 지난 14일 연간 사업 성과를 보고하는 성과교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교류회에서는 청소년들이 공예작품과 K-팝 커버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끼와 재능을 선보였으며 친구들의 무대도 함께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재 초등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방과후 아카데미는 체험활동, 학습지도, 진로학습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창원 관장은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협동의 중요성을 배웠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달성군회에는 12월 18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4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달성군 및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2025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의결된 예산은 9,570억 원 규모로 민생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복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34건의 시정 요구와 248건의 군의회 의견을 군정에 반영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김은영 의장은 정례회 기간 동안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2025년 새해에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사읍에 위치한 보문 어린이집 원화 1동은 지난 17일 다사읍 행정복지센터에 203만 8,500원을 기탁했습니다. 보문 어린이집은 올해 2월 130여만 원을 기탁한 데 이어 이번에 또 한 번 지역사회의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기탁금은 원아들이 가정에서 착한 일을 하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용돈을 저축한 착한 저금통을 통해 모은 것입니다. 전달된 성금은 달성복지재단을 통해 다사읍 저소득 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문정혜 원장은 이번 경험을 통해 원아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자라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신인식 다사읍장은 아이들의 나눔 활동이 지역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달성군 현풍읍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는 지난 17일 현풍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취약계층을 위해 라면 40박스, 약 100만 원 상당을 기탁했습니다.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는 매년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를 위한 후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나눔 행사는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마련되었으며 기탁된 물품은 관내 어려운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조성훈 협의회장과 이상남 부녀회장은 겨울철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했다고 전하며 지속적인 나눔 문화 확산을 다짐했습니다. 조양래 현풍읍장은 기탁해주신 물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